네,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네네. 워낙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짧고 굵게 이건 좀 여쭤볼 것 같은데 일단 당장 그렇다고 무슨 뭐 정치 활동을 재개하거나 무슨 정치 공간이 열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지금 뭐 독일에 가서 좀 공부하고 계신데 예. 뭐 11월 달 뭐 교육 예정으로 좀 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 시작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예. 또 들어오셨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뭐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시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언론이나 여의도에서는 무슨 그 김경수 대 이재명 대 김경수 무슨 대결 구도로 자꾸 묘사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냥 뭐 예. 호사가들이 예. 민주당이 어떤 분열을 뭐 만들려고 하는 예. 뭐 그런 의도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냥 뭐 말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면 본인 조직이라든가 당원의 지지라든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세력이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뭐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모셨고 뭐 국회의원 또 도지사도 했으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 뭐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건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간접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현상을 어떻게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당 대표가 좀 약간 반기를 드는 듯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결국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결국 뭐 대통령과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보세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차기 대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는 다른 또 나름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있고 특히 보수적인 분들은 한동훈 그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뭔가 수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거의 모든 시선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집중돼 있었지만 네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정농단 연루자나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사면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상당히 평가하세요?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예. 만약 한동훈 대표가 네. 정책 의도가 없이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었다고 얘기하면 그 점을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핵심적인 인사들 이번에 다 사면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는 여당에서 여권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로 한 명 정도 집어넣은 거에 불과한 측면도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 배경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냐면은 예.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본다고 하면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로부터 했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뭐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뭐 매파 또는 온건하게 대화 타협 또는 뭐 외교적인 방어를 한다는 뭐 비둘기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그걸 뭐 군사파 외교파의 대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사파 또는 국방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전면에 지금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런 면에서 대통령 현 상황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라든가 남북관계 상황들을 매우 강경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매우 좀 불안한 게 아닌가,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 불안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뭐 경호처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고 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국방장관을 희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떤 그분을 위해 갖고서 지금 국방장관을 좀 자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국방장관이 뭐 군사, 국방,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위치에 있는데 좀 약간 뭐 그런 면에서 좀 강경하게 본인의 입장은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등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경호처장이라는 자리는 한시도 비우면 안 되는 자리 네네. 아닌가요? 근데 이번 보면 경호처장은 지금 후임을 안 정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처장을 네.
임명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경호처장 국방장관 보낸 것은 그러니까요. 뭔가 뭐 대통령 불안감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인사가 얼마나 그래서 이게 뭔가 지목구구식으로 된 거. 기획되고 준비된 인사가 아니라 뭔가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인사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돌발적인 거겠죠, 사실은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 특히 뭐 물론 최근에 뭐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한 위안 문제가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신원식 장관이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래도 상당히 강하게 부인했는데 소위 뭐 입 틀어막기 위해서 뭐 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어쨌든 뭐 군사적인 또 국방적인 측면으로 뭐 국정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분석이 두 갈래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김용현을 위한 인사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처장이 국방장관을 원했고 이제 그걸 들어주는 차원의 인사라고 하는 어떤 분석이 하나가 있고 오히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1급 체제를 완성하는 인사다. 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김태효 실장이 차장이 예. 실질적으로 그 현 정권의 그 외교 안보 라인에서 가장 실세라는 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또 매우 관계한 사람이고 예. 또 한일 관계를 갖다가 군사 동맹 관계로 진척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김태효 저 차장을 실장시키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또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뭐 빼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김태호 실장이 실질적인 어쨌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네. 김태호 차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지금 그 뭐 이른바 충암파 대 국방파 네. 군 인사를 두고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10월에 그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앞두고 국방장관이 교체가 된다. 이러면 군 인사에서 특정 인맥이 또 그러니까 저기 세를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따라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의 고등학교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네. 군 인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방장관을 임명한 거는 대통령의 어떤 마음에 맞는 또 심기를 확실하게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군 인사들을 좀 등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뭐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지금 그러니까 이슈 메이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인데요. 이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자리이고 또 독립기념관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는 분이죠. 안 맞는 분이고 매우 그 친일적인 사고를 넘어갔고 저는 뭐 이 사람 상당히 숭일적인 분 아닌가라는 숭일? 네, 일본은 뭐 어쨌든 가장 뭐 모범적인 국가 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또 근대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를 생각하고 예. 또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을 갖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왜 임명을 했을까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2월에 이제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이제 그 독립기념관 이사로 시킬 때부터 네네. 이미 어떤 네, 각본이 있었던 것 네네.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저는 대통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25개 정도의 독립운동 또는 역사 관련 단체장들이라든가 그 주요 인사들이 되게 뉴라이트 또는 친일 인사, 친일 학자 네. 이런 분들이 임명됐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 대통령 역사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알려진 대로 그 아버님께서 뭐 일본에 유학 갈 때 같이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대통령의 사고에는 일본이 약간 이상국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우리 조선 또 한반도 지배가 네. 한반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갖는 그런 학자들을 뭐 임명하는 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렇게 보세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년 전에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까, 사실. 아, 그래요? 뭐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죠. 네네. 아무튼 민주당도 지금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 광복절 기념한다는 게 예. 정부가 뭐라 합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관심사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불참할 거라고 보세요? 참석할 거라고 보세요? 또 의장은 또 입법부의 대표니까 정부의 뭐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고나 판단, 인사와는 관계없이 네. 또 국가 기념 행사는 가는 게 뭐 맞겠죠. 네네. 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네. 그리고 가야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네네. 명파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봉주 의원이 여러 차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그 설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네.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당대에 나온 그 후보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겠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헌신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로 봅니다. 예. 그걸 뭐 명팔이라고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또 본인도 사실은 뭐 그 이재명 당대표를 뭐 대통령 만들겠다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는 늘 했었습니다. 그럼 본인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요? 그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정봉주 의원의 진심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봉주 후보는 경쟁 중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을 두고 그 말한 거 아니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뭐 후보든 아니든 어쨌든 뭐 지지자든 당원이든 예. 뭐 이재명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 건 네. 그냥 저는 뭐 그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집단들을 또는 뭐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 정봉주 후보의 이런 발언이 네네. 최고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최고위원 중에서 두 번째 누적 득표율상. 누적 득표의 두 번째이신데 뭐 그래도 뭐 당선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예, 또 나름 저는 그 발언하는 배경에는 네. 또 약간 전략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어, 또는 뭐 여론조사가 30% 남아 있거든요. 어떤 전략?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염두에 둔 거다.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 30%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권리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 네네. 예. 그걸 겨냥한 의도적 발언이다. 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명파리 발언을 하면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어쨌든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말하는 레드팀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어떤 그런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고 하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정봉주 후보고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관계예요? 사이 좋나요? 사이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한 오래 전에 2007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뭐 사건을 갖고서 좀 사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알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 대선 그 전후 과정에서 저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굉장히 소통 자주 했었습니다. 두 분 서로 말 편하게 하는 사이고요. 아 그래요? 네. 말 편하게 한다는 게 이제 그 속칭 이제 말 트고 그러는 사이. 뭐 말을 뭐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고 쳐요. 그럼 조금 전에 뭐 레드 팀을 한다든지 뭐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 대표에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건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국회 기재위 소속이시죠?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또 토론회에서도 금투세 이 완화해야 한다고 이제 다시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 의원 단톡방에서도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면서요. 뭐 의견을 냈지 뭐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냥 의견 제시들이 다른 의견들이 좀 제시됐었고 금투세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예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내신 분이 계셨고요. 뭐 그렇지 않다. 이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고.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도 이게 금투세 법 만들 때 통과될 때 그때 기재위원이었습니다. 기재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식 투자자들 대충 한 600만 명이었고요.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로 지금 한 4년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네. 근데 그 이후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 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밸류업 대책이라는 냈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이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걸 고려해 갖고 유예해 보는 것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예입니까? 네네. 의원님 개인 생각은? 네네. 일각에서 이거 뭐 논란되다가 결국은 시행 유예로 갈 거다라는 전망하던데 지금 같은 견해시네요. 뭐 같다기보다도 어쨌든 이 근데- 기획 재정면에서 좀 체계적인 논의를 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예면 대선 때까지 유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되게 뭐 한 2년 정도 되게 유예한다면 2년 정도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서로 좀 상황들을 봐야겠죠. 어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그 주장 결국은 대권 가도용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어쨌든 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예. 또 국민 여론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고려하고 수밖에 있다?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이건 뭐 전당대회 끝나봐야 가닥이 잡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